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입시 처리되면서 영상을 올리는 빈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냐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소장이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말 하루에 한 30명씩 문의를 주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디렉터분들도 다 같이 바쁘셔가지고 입시철에는 동영상 제작 속도를 조금 늦추고 메이저 리서치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2편에서 3편 정도는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학교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인재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홍익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모두 수능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나 자소서가 조금 부족해도 수능최저만 맞추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컨설턴트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평가에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재상을 만족시켜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합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익대학교는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특화 전공 운영 및 지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인터랙션 디자인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 영화 전공, 국제 디자인 전문 대학원을 비롯해서 콘텐츠 디자인 대학원 그리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영상, 애니메이션 촬영 스튜디오 등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외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교이기도 하니까 여러 예술적 역량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어필되어 있는 학생들은 홍익대학교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석소장이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는 현재 서울 캠퍼스, 대학로 캠퍼스, 세종 캠퍼스, 화성 캠퍼스, 만리포 캠퍼스 등 총 5개의 캠퍼스 부지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리포 캠퍼스는 연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캠퍼스가 아니고 화성 캠퍼스 역시 대규모 공학 인프라 조성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의 체육부 기숙사 및 야구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일반적인 대학 캠퍼스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대학로 캠퍼스 역시 대학로 아트센터를 기반으로 한 국제 디자인 전문 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등 미술 디자인 분야 관련 대학원과 연구시설 그리고 창업보육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로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의 세종 캠퍼스가 본캠 서울 캠퍼스와 같은 학교냐 아니면 분교 개념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석소장이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본교, 분교 관련 이슈의 발단은 2017년에 진행된 제1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계기로 시작이 돼요. 당시 교육부는 정부의 정기감사에서 왜 분교 설립 허가가 없었던 홍익대학교에 분교가 있는 건가 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사실은 분교가 아니라 교지 분할, 즉 이원화 캠퍼스 목적으로 설립된 제2캠퍼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각 캠퍼스 간의 논란은 급격하게 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홍익대학교는 두 캠퍼스 간에 중복학과가 없을 경우 허용이라는 교육부의 제2캠퍼스, 이원화 캠퍼스 설립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식의 논란에 휩싸이게 돼요. 행정적으로 이원화 작업이 완료된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의 경우 본교와 분교 통합을 위해서 학제를 대규모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홍익대학교의 경우 이름도 똑같은 다수의 중복학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편법으로 제2캠퍼스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홍익대학교는 최근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학과 명칭을 수정을 하고 캠퍼스 전과 제도 등을 손보기 시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참고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홍익대학교 캠퍼스 간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본 이슈에 대한 정리글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사실 홍익대학교도 모르는 홍익대학교에 제2캠퍼스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게 이슈가 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어찌됐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결론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본교와 분교 개념으로 갈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지망하던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홍익대학교의 2년과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홍익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홍익인간과 더불어 산학일체의 권학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한국외대, 건국대학교 역시 모두 홍익인간의 정신을 교육 이념과 인재상에 포함시킬 정도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이 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홍익대학교에서 정의한 두 가지 권학 이념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홍익대학교의 권학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산학일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폭넓은 안목과 소통 능력을 갖추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인재가 홍익인간이고 교육의 생산성을 높여 산업사회를 주도하고 능동적 인재를 양성하는 실용적 학문 교육 지향이 산학일체의 권학 이념입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권학 이념만 지금 살펴보아도 홍익대학교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홍익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뜬구름 잡는 식의 학과가 없고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들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홍익인간과 산학일체 교육 이념을 토대로 자주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인, 협동적 사회인이라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지니고 있는데, 홍익대학교 역시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 인재상을 확실히 명시해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신사업과 융합 전공들을 개설을 하면서 인재상과 핵심 역량들을 재확립한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주적 교양인입니다. 종합적 사고와 소통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홍익대학교 자주적 교양인 인재상의 하위 역량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타당한 근거 제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실생활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타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핵심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 역량들을 통해서 홍익대학교가 원하는 자주적 교양인이란 르네상스적 문화 및 지식을 요구하는 교양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즉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가 유난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혹은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자주적 교양인 인재상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적 전문인이에요.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 학제 간 융합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 하위 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창조적 전문인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라는 점을 유출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홍익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미술 디자인 학부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창조적 전문인의 인재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창조적 인재상 역량이야말로 홍익대학교의 정체성과 가장 가까운 역량이자 학생 여러분들이 탐구 역량을 통해서 어필하기 좋은 역량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협동적 사회인입니다. 글로벌 문화 역량과 봉사 및 윤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위 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세계인 인재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적 사회인 역시 창조적 전문인 인재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문화 역량과 봉사 및 윤리 역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역량을 갖고 있으며 각 핵심 역량마다 세 개의 하위 역량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상에 대해서는 홍익대학교의 전형 설계 목적과 연계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익대학교는 입시 생태계에서 서울권 중상위 종합대학의 수문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동홍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대학교 라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등 졸업 재직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생부 전형에게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서울 중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인재들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깔때기로 선발하겠다는 홍익대학교의 의지가 포함된 전형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홍익대학교 전형설계의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학생부 종합, 미술 우수자 같은 특성화 전형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면접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학교생활 기록부 100%라는 평가 기준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앙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홍익대학교 자체에서 서류평가만으로도 홍익대학교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할 자신이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면접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홍익대학교가 협동성 및 인성에 관한 부분을 서류평가로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 역량과 그리고 글로벌 문화 역량, 봉사 및 윤리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홍익대학교에 면접이 없다고 인성평가 요소를 대충대충 챙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빡세게 검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리더십이나 사회적 소통 역량 및 희생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어필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학교생활 중에서 리더십 경험이나 소통 경험 등을 꼭 언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홍익대학교 인재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소장의 다음 영상은 아마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 초쯤에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소장이 다뤄주었으면 하는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내부 심의를 거쳐서 콘텐츠로 개발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